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곤충 사육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곤충 사육에 대한 계획은 뭐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죠? 곤충을 사육하실 분들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 이 프리 플래닝이라고 하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 얼만큼 중요하냐? 전체의 99%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제 군뱅이를 사육하겠다 하면, 또는 루에를 사육하겠다 하면, 이걸 사전 조사를 쫙 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장성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마케팅이 되겠느냐를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시장성이 있다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내가 이 기술을 따라잡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느냐, 세 번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경제성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실현 가능성,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뭐 성패라든지. 그래서 이제 소위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죠? 스와트. 그러니까 이 스와트가 SWA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 그죠? opportunity, SWOT죠. 그죠? 예. 약점,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스와트는 스트롱이죠. 강점, 강한 거. 약점, WEEK죠. 예, EK. 약점 할 때 WEEK 맞죠? 예.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 opportunity, 기회. 어떤 기회가 있느냐, 그죠? 그러면 threat는 위기죠. THREAT, 위협. 그러니까 기회와 약점,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시작을 하겠다면, 자, 요 스와트 분석을 끝내고, 요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는 뭐고, 위협적인 거는 뭐다. 분석을 하고 연차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24년, 25년, 26년 쭉 이 플래닝, 최소 10년 플래닝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사육사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고용 인원을 어떻게 하고, 자가로 하고, 아니면 뭐 직원을 얼마나 투입시키고, 어느 파트로 딱 이렇게 이제 이런 사료 구입부터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느냐, 다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99%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실체는 1%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벽하면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완벽할 수가 없죠. 하면서 또 고쳐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은 완벽한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곤충 사육을 시작하기 전에 사육 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거죠. 그죠? 예. 그게 기본입니다. 단순히 취미로 곤충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획 세우는 일을 철저히 해야 본격적인 사육에 들어가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군뱅이 기술 배우는데, 사육 기술 기본적인 거 배우는데 1000만원 들었어요. 1000만원. 그리고 보통 한 2년을 배웠어요. 머슴살이를 했다 그러죠. 옛날에는 가서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때는 체계적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내가 공을 들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사육사를 짓고 경영하기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1년이든 2년이든 완벽히 마스터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진행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2년
하고 비용을 들이기는 너무나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하는 점이죠. 특히 곤충의 대량 사육을 위해서는 시설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밀한 사전 계획을 짜내야 과다한 지출과 시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사육 계획에 필요한 우선 항목별로 검토를 하자는 거죠. 어떤 항목들이 있느냐, 이 검토를 완벽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위 프리플래닝 사전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육 계획에 있어서 단계별로 크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첫째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곤충을 사육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하는 것. 무엇에 쓸 것인가? 식용으로 할 것인가? 약용으로 할 것인가? 화장품을 만들 것이냐? 뭐 떡을 만들 것이냐? 그죠? 다양한 면을 만들 것이냐? 뭐 쌀국수를 만들 것이냐?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상 곤충의 생물학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 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또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본격적인 사육에 들어갈 수 있는 사육시설과 규모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떠한 것을 투입시킬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진행하면은 요 사육 계획의 3단계가 1차적으로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합니다. 사육하는 목적과 이유를 뚜렷이 설정을 해라. 그래야 그에 맞는 대상 곤충을 찾기 쉽고 관련 비용과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곤충 가운데 갈색 거지리처럼 사료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가능한 종류가 여러 있다. 만일 용도 설정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원하는 판로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용도별로 사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용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과 공급, 먹이 등의 제한이 엄격합니다. 그죠? 반면에 사료용은 좀 더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육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곤충의 생물학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대상곤충의 생활사가 1년에 몇 번이나 반복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먹는지, 그 다음 사육 유충끼리 집단으로 넣어줘도 서로 잡아먹는 현상이 없는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소위 동그라미 치세요.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체들을 예를 들어서 리빙박스에 사료를 투입하고, 자 리빙박스에 리빙박스가 이렇게 있다, 그죠? 여기에 사료를 뭐 20리터 20리터 너무 많죠. 통상적으로 10리터 정도 투입을 했다, 그죠?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충 사료를 주겠죠. 먹이 있고 성충을 투입을 합니다. 뭐 한 50에서 70마리, 농가에서는 100마리 답니다. 이렇게 투입을 했다. 그러면 이 투입한 놈들끼리 어떤 때는 싸워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같은 동료, 같은 품종일 경우에 죽이느냐? 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원래 얘들이 이제 야생행입니다. 바깥에서 살다가 이 소위 가두어진 상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얘들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은 이제 사람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가축, 곤충 있잖아요. 곤충하기 전에 애완 반려동물을 이제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데려왔잖아요. 그럼 어릴 때, 요만할 때 데려온 거하고, 이만할 때 데려온 거하고, 이만이 다 컸을 때 데려온 거하고, 어릴 때 데려오면 순화가 돼가지고 집에서 잘 적응을 하는데, 이만큼 컸거나 이만큼 컸을 때는 야행성,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안에 집안에 못 살아요.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오히려 안 좋다 그냥 풀어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만약에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군뱅이 성충이 있다 가정하면 얘들이 참나무 숲이나 이런 데 살던 애예요.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 리빙 박스 요 조그마한 30리터 속에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서로 막 물 뜯고 죽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차적으로 순화 과정을 시키는 순화. 1차적으로 여기에서 안에서 요 조금 큰 데서 알을 놓게 해서 그 알을 어릴 때부터 여기서 길러버리는 거죠. 그럼 나올 때부터 조그만 상자에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게 강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놈들이 암수 비가 있어요. 암컷과 수컷의 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40 내지 50대 1 정도 되고 닭은 한 20대 1 되죠. 곤충은 내 실험에 의하면 3대 1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 수컷이 많으면 저것끼리 뭘 한다? 싸움을 벌여서 죽여버린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따지고 하면 3대 1이 가장 좋은데 실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탐탁지가 않더라. 뭐 어떻게 만들 거예요? 3대 1 비로 보통 1대 1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다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떤 온도, 그러니까 몇 도씨를 좋아하느냐, 그죠? 온도가 변온 조건 또는 항온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군뱅이나 대체적으로 이런 애들은 변온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가 낮아지면 체온도 낮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겨울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어떤 성장 단계로 월등히 들어가는지 등 여기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즉 곤충의 생리와 생태적 특성이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대량 사육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정보가 부족할 때는 일반적으로 먹이원 자체뿐만 아니라 곤충을 구하거나 채집하기가 비교적 쉬운 곤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쉬운 곤충은 누구나 다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특이한 기술이 있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남들이 한다면은 한 몇 년은 걸려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나만이 가지고 있다면 남들이 못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아주 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다음, 즉 곤충의 생리와 생태적 특성이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대량 사육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같은 정보가 부족할 때는 일반적으로 먹이원 자체뿐만 아니라 곤충을 구하거나 채집하기가 비교적 쉬운 곤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1년에 2, 3세대 정도의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곤충을 사육하는 것이 더 좋다. 1년에 한 번만 발생하거나 알에서 성충까지 1년 이상의 긴 곤충은 한 번 실패하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 장수풍뎅이가 이래요. 장수풍뎅이가 280일, 300일 정도 걸려요.
이러면은 한번 실패하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일명 군뱅이 한방명으로 제조. 얘는 일생이 100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뭐 길어야 120일도 있지만 그 1년에 3세대 3바퀴 돌 수 있죠. 근데 실제 3바퀴는 안 돌고 거의 한 2바퀴 정도를 돌고 말죠. 그 다음 특히 중요한 것은 곤충의 먹이가 구하기 쉽고 가격이 싼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상 곤충의 먹이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재배가 재배가 아니고 사육이죠. 그죠? 먹이에 관한 얘기는 재배입니다. 그죠? 그 곤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키우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곤충을 기를 때는 곤충 자체만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곤충이 먹는 먹이원에 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료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가축의 사료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옥수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연간 한 10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1000만 톤입니다. 이 1000만 톤이라 하면 우리나라 쌀 생산이 1년에 400만 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우리나라 쌀 생산이 2.5배, 3배 정도를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한다. 엄청나죠. 그만큼 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죠? 수입을 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본격적인 사육에 들어갈 수 있는 사육시설과 규모를 설정해야 된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500만원 갖고 있다. 1000만원을 갖고 있다. 3000만원을 갖고 있다. 5천만원을 갖고 있다. 1억을 갖고 있다. 3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500만원에 맞는 규모를 맞춰야 되죠. 그러면 실제 이 사육사 짓고하는 비용은 절반밖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250만원으로 사육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스몰 스케일로 해야 되겠고 1000만원은 500만원 들고 3000만원 있으면 1500만원, 5천만원 있으면 절반 무조건 절반의 비용을 들여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의 절반의 액수를 가지고 사육사를 지어라.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나머지 이제 곤충 넣고 그 다음에 사료 넣고 관리비 뭐 등등 해서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절반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뭐 넉 달이다 하면 넉 달 이후에 판매를 해서 다시 이렇게 리사이클링 순환을 사이클링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사료 준비할 때까지는 판매가 일어날 때까지는 사료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몇 평을 할 것인가 어떤 시설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사육을 할 때 이야기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육 시설을 보면 과거에는 맨땅과 같은 자연에 기댄 방식으로 사육을 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냥 그 뭐 산 같은 데 있으면 주위에 산에 그 참나무 많다. 그러면 여기 퇴비를 모아놓으면 여기 애들이 와서 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군뱅이가 버글버글 했다는 거죠. 그래 버글버글 했는데 실제 담아보면은 한 10평 규모 해도 뭐 한 5kg, 10kg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kg, 10kg는 요 1가로 세로 1제곱미터에 10단 딱 해버리면 5kg, 10kg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적이지 사실 못한 거죠. 자, 그 다음 점차적으로 시설과 규모가 인공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최소한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간이 사육시설에서 패널을 이용한 건축물로 사육장을 이제 판넬이라는 거죠. 상시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육사를 지으면 이렇게 이제 비닐하우스를 밖에 하든지 어쩌든지 위에 뭐 뚜껑을 달든지 어쩌든지 온도 변화가 적도록 하겠죠. 그러면 위에도 판넬 지붕이 좋겠죠.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 같으면 이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넬로 합니다. 판넬은 뭐 100mm 짜리가 있고 80mm 짜리가 있고 150, 200mm 짜리가 있어요. 가능하면 두꺼운 게 좋은데 하나 두꺼운 것보다는 더 좋은 게 예를 들어서 120mm나 100mm 짜리를 두 겹을 하는 거죠. 한 겹하고 붙이는 게 아니고 한 겹하고 5cm 정도 띄우고 여기 또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운 공기가 항상 공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바깥의 온도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온작용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왕개나 톱밥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공기만 있어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군뱅이 똥을 뭐 넣어도 되겠죠. 어쨌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사육 규모는 1차적으로 생산한 곤충에 대한 예상 수요량을 고려해야 된다. 특히 대상 곤충의 사육 종자를 기존 생산자로부터 분양받아 시작할 경우 분양자의 말보다는 사육할 농가에서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처가 얼마나 가능한지 평가한 후에 규모를 결정해라 설명했던 내용이죠. 곤충의 밀도를 높게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단위 면적당 개체수 밀도를 높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육 집단의 질병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곤충은 특히 이제 군뱅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밀사라 그러죠. 빽빽하게 많이 공기 소통도 안 되고 케이지 하나에 뭐 1kg, 2kg씩 집어넣고 키우면 전부 병 발생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녹강균이에요. 녹강균. 이 군뱅이는 녹강균, 백강균, 흑강균 이 세 종류가 있는데 녹강균이 가장 위험하다. 이거 발생하면 전부 거기 안에 든 통은 전부 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 지나치게 사육 밀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럼 적정 사육 밀도가 얼마냐 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마리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면적은 자기 몸체의 10배 면적은 가져야 된다. 10배.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군뱅이를 예를 들게요. 칼날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자, 군뱅이를 예를 들면 군뱅이가 3cm 나가 길이가 그죠? 그 다음 폭이 1cm 그죠? 길이가 3cm 두께 1cm 하면 요게 뭐 사각형은 아니지만 사각형으로 하면 1 곱하기 3 3세제곱 cm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통이 케이지가 25리터다. 뭐 머리 아프니까 일단 10리터로 합시다. 10리터 하면 10리터는 10,000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죠? 그러면 3으로 하면은 30, 한 마리 10배니까, 요게 10배니까 30이죠. 그죠? 30,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30 나오면 동그라미 떼고 하면은, 1000이죠. 그죠? 그러면 3,3은 300마리. 그죠? 요 케이지 하나에 300마리를 키우는 게 적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요게 가장 경제적이다. 그런데, 300마리인데 실제 사료를 넣는 것은 얼마입니까? 요 절반 정도밖에 안 넣어요. 풀로 안 채운다는 얘기죠. 25리터면 10 한 5리터. 그럼 절반이니까 300마리보다는 150마리가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 사이즈보다는 이 톱밥 사료가, 그러니까 유충 사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요게 볼륨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한 20배 정도, 통 전체로 보면 한 20배, 18배에서 한 20배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조금 어렵나요? 자, 어쨌든,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육과 생산을 위해서는 각 종마다 표준화된 사육법에 맞는 밀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확장을 통해 규모를 늘려가라 하는 거죠. 한 번에 막 크게 하지 말고 여기에 표준화된 사육법에 맞춰서 밀도를 이제 조절해라.
그래서 이제 시설 규모도 확장하고 이걸 세팅을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